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수집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4번째 노트 정리로서 이번 시간은 95와 상륙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5 현비 왕용 3구 실정급 업인불개 길. 즉 현비 왕용 3구 실정급 업인불개 길. 친함을 나타내니 왕이 3구를 사용하미니 앞의 짐승을 놓치며 업인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이렇게입니다. 왕용 3구를 왕이 세 가지 면에서 몰아 사냥을 하는데 앞면에 짐승을 놓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냥 방법은 이렇게 앞을 이렇게 한쪽 방향 이렇게 튀어 놓고 이제 세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짐승을 몰아서 가는 전쟁의 사냥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활 현비직일 위정중야 사역지순 실정급야 업인불개 상사중야. 밝게 사김으로 기람은 자리가 바름으로 중도를 행함이요 사역지순 거역하는 자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를 취하는 것은 실정금 앞의 짐승을 잃는 것이요 업사람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부림으로 중도로서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호는 이렇게 중정의 자리죠. 그리고 6위와도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9호는 유일한 양요로서 중정이고 9위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지 빗개의 성질상 이렇게 이제 친근함이 있는 거죠. 친근함이 있는데 이제 이런 원칙이 있는 거죠. 즉 설명하시기를 일반적으로 9호의 친근함에는 원칙이 있다. 겉으로 따르는 척하면서 반역하는 자가 아닌 진심으로 따르는 자를 귀순하는 자라, 즉 앞에서 오는 짐승처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은 거스른다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앞면으로 오는 왕을 향해서 오는 짐승은 보고 있고, 수는 역의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에게 등을 보이고 가는 짐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지순 다가오는 짐승을 놔두고 도망가는 짐승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간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한데 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산의 관점과 황태영 교수님의 관점인데 결국에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산의 관점을 먼저 보면은 사람을 향해서 오는 짐승은 어린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등지고 나아가는 짐승은 교활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을 향해서 오는 것은 이제 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향성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멀리 나아가는 것을 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냥하는 법은 앞쪽으로 거슬러 오는 짐승, 어린 짐승, 나를 향해서 오는 짐승은 놓아주고 반대로 달아나는 짐승, 흉한 짐승은 쫓아가서 잡는 게 사냥법이라 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온 짐승, 어린 짐승은 놓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황태현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사취역순 되돌라 거슬러 오는 것은 놓아주고 모류에 순응해서 왕을 등지고 계속 도망가는 놈은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1페이지를 보면은 왕이 중앙에서 좌우 삼면을 몰아서 사냥감을 몰아가는데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는 짐승은 쏘아잡고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방향을 급선회해서 내 앞으로 거슬러 오는 짐승은 놓아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똑같죠. 그 취지가 보면은 결국 왕이 진행을 하는데 도망가는 짐승이 거슬러서 나에게 오는 것은 놓아주고 어차피 내 거니까 오히려 나에게 등을 지고 배반하여서 나가는 것들은 계속 잡으러 쫓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왕용상구의 그 전략적 의미, 그 다음에 놓아주는 그 짐승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호에 대한 설명이고 상륙을 보겠습니다. 비지무수 흉
친하려 해도 머리가 없다 하면 끝마치는 바가 없음이라. 비지무수 무소종야. 이 부분이 상활이고 소상전이고, 비지무수흉은 친하려 해도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 소상전은 친하려 해도 머리가 없다 하면 끝마치는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수집있게요 이제 극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일 위에 극단에 있는 효죠. 즉 장치천 교수님은 비지무소를 앞장서서 친해지려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친근하고자 하나 우두머리를 찾지 못해서 좋은 결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륙은 음효로서 제자리나 비계의 끝이고 정응효도 없어서 괴의 끝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친근하다가 머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이 다 좋지 않게 해석하죠. 황태영 교수님 책 216페이지에는 설명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상륙은 극상에 처해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고 진정한 리더인 구호, 양강의 위에 있어서 구호와 친해도 불가능하다. 상륙은 결국에는 리더가 없는 것이다. 리더가 없으면 친해를 시작할 수도 친해를 체계적 관계로 완성할 수도 없으니 그를 친해하는 우두머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걸 말씀하시기를 소인끼리 붕당을 지어 친하게 지내다가 머리가 참수되어 없어지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무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 흉은 다들 공통적인데 이 무수의 의미가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우니까 이게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의 설명이 있으니까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 내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의 이제 견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비, 왕용삼구, 실정금, 업인불계, 길, 상활, 현비직일, 위정중야, 사역지순, 실정금야, 업인불계, 상사중야. 친함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왕이 세 번 말을 몰아서 사냥을 할 때에는 자신의 앞으로 돌아오는 짐승은 놓아주고 선정을 베풀어 그다음 마을 사람들이 밤에도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도적을 경계하지 않니 흉하다. 그 다음에 상활, 친함을 현비 떳떳이 드러내는 것은 정중의 위에 처하기 때문이고, 왕용삼구에 대해서는 사냥하는 법은 본래 앞쪽으로 거슬러 오는 짐승을 놓아주고 달아나는 짐승을 쫓아가서 잡는 것이니 앞으로는 짐승 실정금을 놓아주는 것이다. 업인불객이 마을 사람들이 밤에도 문을 연 채로 도적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중도로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용삼구의 의미에 대해서 중간에 약간 끊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하는 법은 본래 앞쪽에 거슬러 오는 짐승을 놓아주고 달아나는 짐승을 쫓아가는 법이다. 앞으로 온 짐승을 실정금 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현비의 의미에 대해서 친함을 바깥으로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나누어서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본계가 있죠. 본계가 구호가 변하면은 중지곤이 되죠. 그래서 이미 변해버린 추이된 A 상황을 보면은 이게 4, 5, 6 지위가 감위의 지위죠. 감위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상계는 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령 현실적으로 곤으로서 감이 없더라도 감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빗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빗계가 이렇게 수지빗계가 이렇게 수지빗계가 전체적으로 중지곤이 된 이 상황을 보면은 감은 곧 물이니 비록 현실적으로 중강이 아닐지라도 땅과 더불어 비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현비야가 아니고 친함이 어두워서 빛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수집이 본계의 상을 보면은 이 B 상황 본계의 상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4, 5, 6 지위에 이렇게 감 위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B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시길 감 위에 실제 감이 있는 경우는 현비,
친함을 드러내는 경우다 이야기입니다. 강에 실제로 5위가 있다. 강이 실제로 5번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의미를 군주가 신하나 이웃 국가를 친하게 할 때는 마땅히 밝고 빛나고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곡된 도를 써서 서로 친해서 어둡고 숨기고 밝히지 못하면은 현비가 아니다. 현비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용 3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왕은 이제 건왕을 이야기하는데 건의 세양이 이제 3번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왕이 3번 말을 몰아서 달린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세 번째가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할 때는 지뢰복이죠. 지뢰복의 양 초강이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는 산지박 여기를 이야기한다. 밖의 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본계인 그 수지빗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을 채찍질 지뢰복에서 한 번, 산지박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주의를 한 본계에 있어서 수집이 이때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전금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동물을 놓아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수집이께가 되면은 원래 수집이는 이렇게 지수사로도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정금 나를 향해서 오는 돼지인데 감은 또 돼지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지수사께 시절에는 앞에 있는 돼지를 잡긴 잡았고 이렇게 수집있게 시절에는 바깥에 있는 돼지, 나 앞에 있는 돼지는 놓아준다. 그래서 실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지순의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수사에서 지수사의 모계인 산지박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6이 2로 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내 쪽으로 오는 거죠. 사람에게 거슬러 오니까 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게인 지뢰복에서 이렇게 가는 거 1에서 5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 짐승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깥으로 앞쪽으로 나아가는 자니까 이걸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오는 짐승은 어린 짐승이고 사람을 등지고 앞쪽으로 나아가는 짐승은 교활한 짐승이니까 사람을 향해서 오는 것은 여기고 사람부터 멀리 가는 것은 순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산의 관점은 여기 있듯이 내 쪽으로 오는 것은 역인데 어린 짐승이니까 놓아주고 내 쪽을 등지고 나아가는 것은 순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산은 사냥하는 법은 앞쪽으로 거슬러 오는 짐승, 어린 짐승은 놓아주고 달아나는 짐승을 쫓아가서 잡는 것이 순. 그러니까 교활한 짐승을 잡아준다. 그래서 실전금 앞으로 온 짐승은 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빈불개는 이러한 상을 보고 이제 그 산지박의 모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의 엽성이 도출이 되는데 간의 엽성이 성부밖에 경계를 하고 있는데 추위가 되면은 감의 통함이 있어서 이렇게 감의 통함이 있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잘 통하니까 이미 즉 밤에도 왜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느냐, 법률이 이미 올바르게 잘 실행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따르니까 경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호인데 조금 길죠. 그리고 이제 그 왕용 3구와 사역지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찬찬히 보시면은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지무수흉, 비지무수무소정냐, 소인끼리 붕당을 지어 친하게 지내다가 머리가 참수되어 일을 당하니 흉하다. 상활 비지무수라고 말한 것은 고증명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붕당을 짓다가 이제 망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비지무수의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집이 본계죠. 본계인데 이게 상륙이 변하면은 이렇게 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풍지간인데 전체적으로는 대간의 이미지죠. 대간의 이미지인데 이 안에서 보면은 강이 두 개 이렇게 딱 모여가 붕당을 짓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대간, 풍지간은 음의 전진으로 이렇게 점점 음이 전진해서 나아가는 형상이 경향성을 가지죠. 그래서 천지빗기 시절에 이게 건인데 이렇게 추일해서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머리가 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수지비계에서 표변을 하게 되면 관계가 되고 관의 대간은 전체적으로 대간의 이미지인데 그 안에 두 개의 양강이 있어 붕당을 이렇게 짓는 이미지가 있는데 붕당은 안 좋죠. 그 사살의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최초의 천지비에서 간의 머리가 이렇게 건이 있었죠. 건이 있다가 전진을 하다가 이렇게 건이 있다가 전진을 하다가 지금 건이 이렇게 아래가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가 꺼려졌다. 즉 비지무수라고 표현합니다. 즉 붕당을 지어 지내다가 머리가 참수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흉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정을 끝내 제대로 마친다. 제명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수지비 본계가 이렇게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가 상육이 효변을 하면은 풍지간이 되죠. 풍지간은 전체적으로 대간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즉 빗계의 상계에서는 이 수집의 상계 본래 양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론을 보면은 수집이 본계는 이렇게 지례복에서도 왔고 산지박에서 왔는데 이 지례복에서 이 상계를 보면은 이렇게 고원에 있으니까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양이 없어서 좋게 안 끝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왜 안 좋게 끝나느냐, 아까 위에 봤듯이 소인이 붕당을 지어서 화를 자초하니 결국에는 왕의 법으로 시정하고 대간으로 죽음을 당하니 고정명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소인끼리 붕당을 지어 친하게 지내다가 머리가 참수되어 일을 당하니 흉하다. 상활 비지무소라고 말한 것은 고증명하지 못함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구오와 상육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까다롭지만 천천히 보시면은 이제 또 이해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지비의 전체 끝인 구오와 상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오에서는 왕용 3구의 사냥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할 도덕적 교훈이나 전략적 행동, 그러면 실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여기서 의빈불계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상육에서는 무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9번째 개인 풍천서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